광복절 논란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참 몰랐는데 그 광복회와 일부 단체들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실은 뭐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광복절 기념식이 쪼개져서 열릴 위기에 놓였는데 이거는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말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할 수가 특히 없다. 이제 예. 이종찬 광복회장님. 그렇죠. 충정은 알겠는데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지금 이 상황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조차 못할 정도의 그렇게 위중한 상황인가. 대통령실에선 건국절을 추진한 일이 없다고 지금 확실하게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김영석 신임 관장도 본인은 건국절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예. 도대체 이종찬 회장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건국절을 왜 들고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 건국절을 들고 나온 주체는 없어요. 네, 들고 나온 적이 없죠. 없어요. 예.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건국절을 왜 들고 나왔죠? 이종찬 회장께서 왜 저런 문제점을 제기할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건국절을 만일 그 누군가가 들고 나왔다고 해서 이게 광복절 경축식까지 보이콧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가? 학문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국절 주장이 제일 처음 나온 게 2006년도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께서 우리도 건국절을 제정해 보자라는 칼럼을 한 일간지에 기고를 했고요. 네. 또 비슷한 시기에 보수학계의 역사학자들이 8월 15일 명칭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건국절 이슈가 계속 논란이 지속돼 왔었는데 사실 지금 새롭게 어떤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건국의 시점을 과연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예. 저는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저 역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의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웬고하니 1948년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예. 그 국민투표에 의해서 제헌국회가 5월 10일 날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제헌국회에서 제헌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시점은 1948년 8월 15일이 명확하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국힘 전당대회에서도 당시에 제 기억하건대 원희룡 후보와 당시 한동훈 후보도 둘 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 그 위원장님과 비슷한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광복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예. 그러면 광복의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예. 광복이란 건 빼앗긴 주권을 다시 되찾은 상태를 광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동재 앵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예.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회복한 상태인가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는 했는데 주권을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당시에 뭐 신탁 통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랬으니까 그거를 뭐 무자료도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네. 우리 남한에서 미 군정이 실시가 됐고요. 북쪽에서는 소련 군정이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군사 통치 시기가 무려 3년에 걸쳐서 계속됐다. 예.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난 예. 해방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과 광복은 좀 별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은 명백한 건국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이종찬 광복회장은 뉴라이트인 김영석 관장의 자리를 고수하는 이상 그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처음엔 이른바 건국절 추진 여부를 쟁점으로 내세웠다가 정부는 건국절 추진한 적이 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엔 김 관장의 사퇴를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 관장이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김영석 관장은 우선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도 아니다. 네. 그리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건국절 저 이종찬 회장께서 문제 삼는 건국절을 주장한 적도 없다. 그러면 김영석 관장이 왜 사퇴를 해야 되죠? 사퇴할 이유가 있어야 사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따라서 지금 내일이 우리 광복절이죠. 그렇죠. 하루 남았죠. 예. 예, 광복절 앞두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예. 좀 더 성숙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네.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 회장이 밀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이철우 연세대학 교수의 그렇죠. 예. 부친이 이제 네. 이종찬 네. 예. 광복 회장님이신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회장은 굉장히 가까운 예. 사이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철우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은 호용호제할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어쩌다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개인적인 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지금 워낙 오랜 세월 같이 친교를 맺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뒤늦었지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루 남기고 참 이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한데 이거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뭐 완전 대치 국면인데. 예. 이게 아마 두 쪽이 날 경우 예. 광복절 경축식이 따로따로 열리게 될 경우 아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은 정말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또 광복회 측도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라와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견지에서 정말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이게 뭐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이게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또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한다 이렇게 또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개혁신당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광복절 논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몇 개만 좀 질문 더 드릴게요. 그 복권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면 복권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길게 쓰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좀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을 했습니다. 그밖에 또 여권 인사인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원세훈, 조현호, 강신명 등 이제 제가 호칭을 생략을 했습니다. 강신명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사면이나 복권되기도 했습니다.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는 이제 한동훈 대표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또 복권 후에는 공감 어려운 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또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는 뭐 예. 찬성이다 반대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이는 갈등 양상 이 부분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측이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도 이제 비공식적 접촉, 또 비공식 소통 이런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대화하면서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하는 큰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지금 비공식 채널,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하루빨리 구축하고 복원시켜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채널을 복원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위원장님 페이스북 관련된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면 복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도 이거를 약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투명한 사면과 복권, 예. 그리고 절제된 사면과 복권, 그리고 민생을 위한 복권,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복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네. 지금 김경수 지사 복권을 단행할 때 내건 명분이 국민 대통합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제 지금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 대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도 지금 양갈래로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어수선한 네.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과 복권은 절제되고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되고 복권되어야 하는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불투명한 사면과 복권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할 때마다 수천 건씩, 수천 명씩 사면과 복권이 단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선진국에선 사면과 복권이 굉장히 절제된 형태로 그리고 투명한 형태로 단행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깜깜이 사면 복권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투명한 그리고 절제된 복권으로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네, 일단 복권이 됐으니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을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대권 반열에 오르고 있는데요. 예. 왜 김경수 전 지사가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지 전 솔직히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드루킹 댓글 조작. 드루킹. 네. 예. 그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르고요. 예. 더 나아가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경남지사를 했던 분 그 정도 떠오르는데요. 이 정도 경력과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지고 대권 주자 그리고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하는 유력 주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 예. 문제점 그리고 당내 민주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한 갈망, 갈증 이런 게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권 후보군으로 야권에서 거론되시는 분들이 뭐 이재명 전 대표나 이른바 뭐 조국 혁신당 대표 네. 이분도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 두 분과 달리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사법 리스크가 제거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앞으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전 대표 소식을 조금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방송 토론회 간다고 조퇴를 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재판 받아본 입장에서 네, 조퇴. 재판 받아본 입장에서 이거 하다가 조퇴한다 이거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피고인이 정치 일정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 장면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 예. 그 단어 그 구절이 떠올랐고요. 역시 이재명 지금 후보죠. 이재명 후보다운 처신이다. 예. 어떻게 저렇게 법정에서 본인 정치 일정을 이유로 법정을 조퇴. 빠져나올 수 네. 있을까?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도 저렇게 하면 엄청난 네. 비판을 받을 터인데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 교육에도 정말 심대한 문제점과 후유증을 남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터인데 참 예. 걱정입니다.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일에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다. 그래서 오후 재판에 또 불출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 흔한 장면은 아니에요. 정말 네. 그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재판 며칠 전부터 이거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데 네. 이거를 재판 받다 중간에 나간다? 이거 내가 어떻게 되면 체포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본인 일반인들은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봤을 때 뭐 대중이 어떻게 느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법치가 네. 무너지는 바로 그 현장이다. 예. 법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네. 이러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도 많이 좀 부담을 주려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야당의 거물이 이렇게 또 재판받다 중간에 나오고 이러면은 곧 선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법 쪽에서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좀 안 여쭤본 부분 한두 개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일단 그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이제 일극 체제에 균열을 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대선 후보군으로 같이 언급이 되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달갑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정치권에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보는 김경수 전 지사, 예. 그리고 민주당이 보는 김경수, 또 우리 국민의힘이 보는 김경수, 네. 이게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등장하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내지는 민주당이 양쪽으로 분열될 것이다. 그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양분돼서 표를 나눠 가질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는데 결과는 정반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정반대로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는 파이가 커졌다.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파이를 키웠다. 예. 다시 말해서 조국의 등장이 좌파 진영의 파이를 키웠다라는 결국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에도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이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마냥 저 상황을 안이하게 지켜볼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